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오늘은요, 척추 신경외과, 척추 정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사 치료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어떤 주사가 있고 어떤 경우에 이 주사 치료를 하고 이 주사 치료를 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주사를 맞을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주기는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기간 동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사 치료 가장 많이 들어보신 주사 치료 뭐예요? 아무래도 신경 차단술 들어보셨죠? 신경 주사 치료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주사 치료는 이제 주사 치료하는 이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이제 이 신경근이라고 하는 게 이 신경 가지거든요. 이 가지 근처에 여기 문제가 있어서 주사를 놓을 때는 이렇게 주사 바늘이 이렇게 신경 근처에 이렇게 도달을 해요. 그런 다음에 위치를 확인하고 주사 양분을 넣는 거고요. 또 이제 이 부위가 아니라 척추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이 관절, 후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절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관절이 좀 삐그덕 된다라든지, 아니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연골이 닳고 없어지면서 관절염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뒤쪽으로 이 큰 신경 말고 잔가지 신경이라고 말하는 후지 내측지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이 자극이 되면 역시 또 다리 쪽으로 연관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사를 이렇게 이 관절 근처에 주사를 놓습니다. 관절에 찌르는 게 아니고요. 근처의 위치를 확인하고서 약물을 투여합니다. 꼬리뼈 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꼬리뼈 주사는 어떤 거냐면 척추의 맨 아래쪽에 이렇게 꼬리뼈 쪽에 신경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 쪽으로 우리가 주사 바늘을 이렇게 위치시키고 약물을 좀 많은 양의 약물을 쭉 쏘아 올리면 약물이 쭉 흡수가 되면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주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신경 주사 또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 차단술에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는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주사 치료의 간격은요, 최소 1주 정도 간격을 두고서 맞으셔야 돼요. 1주 정도 간격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시행해보자 라고 합니다. 주사 치료를 한 3번 정도 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별로 없다 라고 하면 시술이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좀 기간이 좀 짧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좀 반복적으로 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면 스테로이드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PDRN이라고 하는 면허의 정액에서 추출한 DNA 분절이거든요. 역할 중에 하나가 항염작용이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을 쓰게 되면 안전하고 여러 번에 나눠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가대표 선수들, 이런 분들, 운동선수들은 스테로이드 약물이 이제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금지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이 PDRN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이용해서 실제 신경 차단술과 그 외 다른 주사 치료를 시행합니다. 자, 두 번째, TPI, 통증 유발 주사, 통증 유발점 주사. 이 주사 치료 방법은요, 우리가 환자를 진찰해 볼 때 이렇게 만져봤을 때요, 악하고 아픈 이 앞통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특정 부위에 앞통이 있는 경우인데요, 통증 유발점에는 이 타우트 밴드라고 하는 특수한 이 딱딱하고 긴장된 끝 모양의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우리가 주사 바늘로 찌르고 약물을 투여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근육통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롤로 주사.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롤로 주사라고 하면 우리가 인대 강화 주사 또는 인대 증식 치료 또는 주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척추에 이 손상되어 있는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에 이제 이 주사 약물을 고농도의 포도당 그리고 국수 마취제를 주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특히 이 주사는 엉뚱한 데 찌르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 치료를 해야 될 부위를 영상장치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거나 초음파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 저희가 치료해야 될 부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도 훨씬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기간이 되게 한 달 간격으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치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치료 기간은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많이 치료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주사 치료거든요. 이 약물이 소염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경근 또는 뭐 후지 내측지 뭐 이런 관절 또는 뭐 꼬리뼈 쪽에 약물을 투여해서 이제 통증을 줄이는 건데, 물리적으로 압박도 돼 있지만 그 주변에서 신경이 눌려서 붓고 염증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는 아프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약물을 투여를 해서 소염작용을 일으켜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 붓기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신경막을 좀 안정화시켜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은요, 사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이 약물 자체가 강한 소염작용이 있어서 통증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골밀도 검사해 보시면 그 수치가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2차적인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관절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관절 괴사가 있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에 제가 주사 치료를 좀 많이 받았어요. 뭐 부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사 치료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분들 보면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주사 많이 맞으셨던 분들, 어르신들 보면 요즘은 좀 덜한데요, 팔 피부가 일반인들 피부처럼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얇아요. 얇고 피부가 마치 생선 비늘처럼 막 각질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색깔도 막 바뀌어 있는데, 이건 이제 피부에 피부가 위축이 오면서 피부 병변이 생긴 거예요. 더불어서 홍조가 막 혈관이 이렇게 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소적인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이 호르몬이 몸속에 있는 이 대사 밸런스를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인데,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제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얼굴이 달덩이처럼 풍선처럼 막 부풀면서 쿠싱 증후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내분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이와 더불어서 뭐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당연히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당뇨 환자분들. 당뇨 환자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마다 당 체크하셔서 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떨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되죠? 당 조절이 안 되면 다른 장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당뇨 조절이 안 되고 또 여러 장기가 망가지게 되면 이 치료를 하려다가 오히려 병을 얻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좋은 약은 맞습니다. 한 번 쓴다고 이게 다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쓰거나 또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시고, 환자 본인도 내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일단 척추의 후관절, 인대, 힘줄, 근육의 재형성 및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우리가 관절의 사용에 따라서 노후화도 진행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서 불금이라고 하는 이제 가시뼈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 약해져 있는 인대로 인해서 척추 관절 사이에 있는 줄어든 연골을 재형성하고, 그리고 극도유기 사이에 있는 약해져 있는 인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척추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줄기세포라든지 혈액성분 중에 하나인 혈소판내 세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혈소판내 세포의 경우에는 여러 면역인자 및 여러 성장인자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의 자가치유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이라든지 통증이 완화될 수 있고요. DNA 성분의 주사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 속에 여러 성장인자 및 여러 세포의 분비를 활성화하는 물질이 있어서 조직의 재생 및 항염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혈관이 이제 자라나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변 조직의 괴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신경압박이 심하지 않거나 또 신경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관절통이 주로 있는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러 번 이미 수술적인 치료나 시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수술 범위가 넓어서 수술할 엄두가 안 나거나, 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과적인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적 치료가 좀 위험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재생주사 치료는 하나의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